네. 책 먹는 여자 인터뷰 101번째는 유희원 대표님, 봉PD님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한번 봉PD님 라방에, 인스타 라방 난 처음이에요. 오늘은 그 떨림을 고스란히 제가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봉PD님, 본인 소개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이름은 유희원이고요. 경기도 부천 옥길동에 살고 있습니다. 이제 39살이고요. 이제 초등학교 1학년에 입학한 딸아이 육아 중이에요. 하는 일은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네이버 블로그, 인스타그램, 유튜브에서 인플루언서로 활동하고 있고요. 네이버는 한지 거의 20년이 다 돼가고 유튜브는 가전제품 리뷰를 전문적으로 하고 있고요. 원래 본 캐릭터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어요. 20살부터 30살까지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일을 오랫동안 했고, 30살부터 10년간은 병원에서 병원 마케팅 일을 10년 동안 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전업주부가 되어서 아이 육아하면서 또 SNS 마케팅 강의하고 그러고 있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전업주부인데 웬만한 직장인보다 돈 더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럴 때 아유. 전업주부란 말 안 쓰면 안 써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 네, 그런가요?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제가 네. 제일 궁금했던 게 왜 봉PD인가 그녀는 아. 알려주시겠어요? 네. 그 질문을 진짜 많이 받아요. 그쵸. 예, 제가 예. 이름이 유희원이거든요. 희자를 따가지고 고등학교 때 친구들이 희봉이라고 많이 불렀어요. 이제 결혼하면서 너무 그 닉네임이 귀엽기만 해서 좀 진중하게 하고 싶어가지고 봉자를 여사를 붙여가지고 이제 봉여사라는 닉네임을 쓰다가 유튜브로 이제 넘어가면서 뭔가 PD처럼 해보고 싶다. 그래서 봉PD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네, 그래서 진짜 저는 그 방송 하시는 분인 줄 알았는데. 다들 그렇게 생각하시더라고요. PD라는 그 예, 이름 예, 때문에 그런가요? 예, 봐요. 예. 예.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캐릭터를 가져서 계속 이제 본PD님까지 왔는데, 아까 병원에서도 일하시고, 다양한 어떻게 보면 요즘 유행하는 라이브 이커머스, 소셜 커머스도 어떻게 보면 그때부터 접하신 거잖아요. 아, 네, 그쵸. 네. 그리고 병원에서 일하신 경험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지금 본PD님이 일하는데 어떤 영향을 끼치셨을까요? 도움이 되시나요? 네, 정말 명확하게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온라인 쇼핑몰이 우리나라에 잘 정착되기 훨씬 전부터, 그러니까 20년 전에 저는 온라인 쇼핑몰에 진입을 했고, 그때도 이제 막 전화해서 상품 소싱하고, 또 인바운드, 아웃바운드 다 했고, 상세 페이지도 제가 만들었고 했기 때문에 소비자의 마음을 건드리려면 어디에 소구를 해야 되는지 그런 것들을 명확하게 계속 이제 몸으로 계속 시행착오를 하면서 10년 동안 체득을 해서 사실은 저는 딱 제품을 보면 이거의 장점이 뭐고 단점이 뭔지가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많이 해봤기 때문에 지금 그런 것들이 다 소비자 행동이나 패턴을 읽는데 큰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아요. 방금 그러면 되게 중요한 포인트. 음. 소비자의 마음을 건드린다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소비자의 마음을 핵심적으로. 건드린다. 사고 싶다. 자꾸 이거 안 사면 네. 내가 오늘은 진짜 뭔 일 알 것 같다. 이런 거 어떻게 음. 우리 건드릴 수 있을까요?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을 수 있는데 자세한 건 강의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네. 네. 일단은 비주얼이 좋아야 되겠죠. 보여지는 것이 굉장히 좋아야 돼요. 그러니까 음, 만약 예를 들어서 최서연 작가님 인스타그램으로 칩시다. 네. 그러면은 한 10,000명 가까운 팔로워들이 있는데 응, 피드가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이렇게 다양한 색감으로 올라가고 응, 있잖아요. 응, 응, 근데 그런 것들이 딱 봤을 때 일단 예쁘다면 혹은 응, 통일성이 있거나 일관성이 응. 느껴진다면 그러면 일단 호감을 사요. 예쁘니까. 왜냐면 여자들은 예쁜 걸 좋아하고 아, 예쁜 걸 보면 따라 사고 싶은 심리가 생기거든요. 나 그때 맨날 못난 것만 올리는데 어떡하지? 그러니까 다시 지금 바꿔야 돼. 그러니까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만나면 꼭 근데 내가 말씀드려야지 만나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조만간 봬요. 네네, 네. 죄송해요. 또 일단 말씀하십시오. 네. 네. 비주얼이 굉장히 중요하고 음,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인지. 음, 제가 최소연 작가님의 책을 사거나 제가 최소연 작가님의 싱크와이즈 강의를 들으려면 음. 제가 작가님을 알아야 돼요. 그쵸. 네. 그 인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발견되어져야 어, 되고 발견되어지면 나를 빨리 알 수 있도록 내가 그쵸. 침투를 한다거나 나를 음, 소개하거나 그런 걸 좀 음. 적극적으로 해야 돼요. 알겠습니다. 이거 앞 질문 치고는 갑자기 제가 묵직했죠. 그쵸? 네. 갑자기 아까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갑자기 네네. 본론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이렇게 왔다 갔다 해볼게요.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20년 동안 그런 경험을 통해서 현재 내가 봉PD로 일하는데 도움이 된다. 무조건 도움이 된다 그랬는데 만약에 20대의 유희원으로 다시 돌아가요. 뭐 하고 싶으세요? 저는 20대에 응, 정말
많이 놀았고 하고 싶은 걸 다 하면서 살았어요. 전 20대뿐만 응, 아니라 응, 고등학교 학창 시절에도 응. 아침에 학교 안 가고 이제 노래방 문 두들기는 그런 아, 진짜 말망아지 같은 놀았던 애네. 학생, 정말 말망아지 같은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공부를 많이 못했지만 응. 하고 싶은 거 했고, 대학도 제가 나중에 원해서 더 마케팅 공부하고 아, 싶어서 하고 싶은 걸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나씩 하면서 살았거든요. 응. 남자도 많이 만났고 할 거 정말 다 하고 싶은 거 부럽다. 했는데 제가 딱 하나 꼽으라고 하면 해외에서 되게 오랫동안 있는 거? 그러니까 아이가 있으면 가지 못하니까 좀 응, 자유롭게 이렇게 뭐 와인도 낮에 마시면서 이렇게 뭐 응, 그런 거를 좀 오래 응. 머무르면서 해보고 싶어요. 아, 한 달 네. 살기 이런 거 말고 한 네. 1년씩 1년 이렇게. 살기. 이제는 코로나 풀리면 좀 가능하지 않아요? 네. 아이가 함께 해도 너무 행복하지만 뭔가 혼자 이런 거를 좀 자유의 몸으로 느끼고 싶다는? 아, 그래요? 알겠어요. 그럼 제가 대신해 드릴게요, 나중에. 저 혼자. 아, 알겠어요. 네네. 배가 갑자기 아프네요. 아, 네, 자기 중시한 화장실 다녀오셔야 되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질문 하나인데 제가 질문 하나 아, 자기소개인데 지금 없던 질문 세 개 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재밌네요. 네. 그러면 두 번째 질문입니다. 이제 본인 색깔을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이 결국 인싸가 되는 것도 있더라고요. 그쵸, 아, 그쵸. 너무 좋게 설명하려다 보니까 좀 이상했어요. 네. 봉 PD님 인싸클럽 뭐 하는 곳이에요? 저희 인싸클럽은 더 빅리치 캠퍼스랑 굉장히 비슷해요. 타겟도 되게 비슷한데 이제 같이 공부하는 게 다를 뿐인데 저희도 자기 개발이나 성장에 관심이 많은 주부들이 모여 있는 곳이고 30, 40, 많게는 50까지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온라인 건물주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온라인에 뭐 블로그, 인스타, 유튜브, 뭐 PDF 전자책 이런 SNS 플랫폼을 활용해서 공부하고 교류하고 친목을 도모하는 사이트이고요. 예전에는 저처럼 인플루언서를 꿈꾸는 그냥 유감한 워킹맘 분들이 많았는데 지금은 1인 기업이나 소상공인 분들이 많으세요. 코로나 때문에 매출이 이제 많이 떨어지신 분들이 이제 홍보 수단으로 이런 툴을 배우려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어, 같이 하시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각자의 역량이나 색깔이나 성격이나 다 다르기 때문에, 음. 그러한 것들 우리가 하다가 필요하면 또 도움 요청하고 같이 할 수 있고 어, 이런 거기 때문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자기 하시는 일에 경쟁자가 아니라 같이 할 수 있는 부분을 찾아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사이에 지금 유튜브에, 음악 큐레이터 박보경 님이 지인이 인싸클럽 추천을 해주셨던 적도 있다 그러고, 우리, 위니토퍼님 오셨고요. 이창곤님, 나브랜드 발전소, 비비 푼수님이라고 읽으면 되나요? 그 네, 다음에 라지수님, 비비푼스님. 네. 라지수님 저희 유튜브 때, 인스타 때 배웠죠? 그 다음에 정유부님 오셨고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문 떼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싸클럽 네. 소개 감사하고요. 그러면 현재 본인이 그 일을 하시는데 어떤 강점을 가지고 계신지 잠깐만 소개 어, 부탁드릴까요? 제가 이 강점 부분을 한번 정말 어떤 것들이 있는지를 찾아봤더니 절친, 배움, 성취, 전략, 책임 이렇게 5가지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하나씩 어떤 포인트가 강점이 지금 하는 일과 연결이 됐는지 자세하게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제가 잘났다고 자랑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도 여러분의 강점을 가지고 충분히 온라인 건물을 세우실 수 있기 때문에 활용하는, 연결하는 그런 아이디어를 조금 얻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첫 번째는 배움이에요, 배움. 배움의 강점은 뭐냐면 배우는 거 자체를 즐기는 걸 의미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강의를 제가 하기 전에 강의 쇼핑을 한다 그러죠. 자기 개발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했었어요. 그래서 일단 그게 결과가 있든 없든지 간에 새로운 걸 배우는데 두려움이 전혀 없었고 조금이라도 작은 거를 성취하고 나면 스스로 되게 만족감과 희열을 많이 느끼는 타입이었어요. 그래서 새로운 거를 일단 도전하는 데 대한 두려움이 전혀 없기 때문에 배움이 강점이 조금 작용을 했다. 두 번째는 추진력. 추진력은 성취에 해당하는 강점인데요. 제가 아주 작은 거라도 어떤 성취를 느꼈다 하면 그게 동기부여가 굉장히 많이 되는 타입이라서 계속 제가 뭔가를 배워서 이루면 불꽃이 계속 꺼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취가. 그러니까 배우는 거를 계속하고 그걸 이어갈 수 있는 힘이 성취의 강점이 있었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전략인데요. 이 부분이 조금 중요한 것 같은데, 그러니까 기획을 할 때 창의성이 뛰어나다. 아마 최수연 작가님도 그런 부분에 강점이 분명히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는 어떤 이런 혼란한 질서 속에서 패턴을 되게 잘 찾는 그런 게 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가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그 흐름이 그냥 보이는 거죠,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여러분도 뭘 하실 때 성과가 없다고 해서 바로
이렇게 포기하지 마시고 오랫동안 하다 보면 시장이 자연스럽게 내 몸을 통해서 체득이 되기 때문에 굉장히 탄탄해지거든요. 그렇다면 앞으로 내가 뭘 해야 될지 전략을 세울 때 굉장히 뚜렷하게 세우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실제로 회사에서 20년간 사회생활을 할 때도 늘 조금 기획하는 일, 선발대의 역할을 맡았었고 나이가 어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을 좀 리드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로 이 전략이었던 것 같고요. 사명이나 이런 거를 한번 물어보셨었잖아요. 그때 제가 저는 책임이다, 저의 가치는 책임이다 이런 거를 말씀드렸는데 이게 책임감이라는 표현도 있지만 저는 진정성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예를 들면 뭐 솔직하게 하는 거 혹은 뭐 리뷰를 할 때도 소비자를 기만하지 않고 과장하지 않고 부풀리지 않는 것 그리고 강의를 할 때도 실체가 없는 것을 저는 싫어해요. 명확하게 하나라도 그 강의가 굉장히 비싸더라도 하나라도 뭔가 큰 망치로 머리를 때릴 수 있는 무기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모든 면에 조금 정직하게 솔직하게 책임을 가지고 하는 것 그리고 성실하게 하는 거를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네 개가 다 합쳐졌을 때 어떤 느낌이냐면 열심히 배워서 계속하고 끝까지 하고가 되니까 오랜 시간 동안 블로그나 이런 여러 가지 SNS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이게 이루어진 거거든요. 잘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여러분도 일단은 두려워하지 말고 도전해서 꾸준히 유지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게 저의 강점이 현재 일까지 좀 잘 이어지게 된 노하우인 것 같아요. 근데 이 멋지십니다. 내용이 너무 괜찮나요? 어때요?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 괜찮아요. 하고 싶은 네, 대로 너무 하세요. 막 잔소리 괜찮아요. 같지 않나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사랑의 괜찮아요? 네. 잔소리입니다. 네네네. 네. 그래서 강점이 배움, 추진력, 전략, 진정성. 이거를 합쳤을 때 유희원이라는 사람, 봉필이라는 사람이 떠오른다. 네, 그렇다고 하시네요. 다들. 지금 채팅창 난리 났어, 난리 났어, 지금. 저희 인싸클럽에서 또 그러니까, 오셨네요. 저희 인싸들 지금 난리 났어요. 그 다음에, 영어 너무 옐로우, 베이비 샤크. 베이비샥, 정민정님, 제이럽님, 제이럽 선배님 오셨고요. 다음 질문이 결국 우리가 주부 유튜버 또는 인플루언서, 1인 기업이란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그렇다 보면 이 얘기를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좀 민감할 수 있을 텐데 현재 어떤 파이프라인, 어떤 수익화들이 현재 발생시키고 계시죠? 저는 전혀 민감하지 응. 않다고 어, 생각해요. 응, 응, 온라인 건물을 세우고 내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명확한 수치가 있어줘야 응, 동기부여가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목표가 이런 금전적인 부분으로 계속 발생시킬 수 있는 응. 쪽으로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일단 블로그 수입이 있고요. 유튜브, 그다음에 강의, 컨설팅, 그다음에 이제 마케팅 대행 일을 하고 있고요. 작게는 이렇게가 있겠네요. 저도 이쑤시개처럼 여러 가지 파이프라인을 세워놓고 있습니다. 아니, 너무 겸손하게 말씀하셔서 지금 적다가, 블로그, 유튜브, 강의, 컨설팅, 마케팅 대행 그 외에 게 많이 있으신데, 그러면요. 다시 한 번만 제가 묻겠습니다. 청문회 아닙니다. 청문회 아니고요. 어쨌든 저희가 이렇게 이런 것들 공개한 이유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나도 이렇게 하면 쟤처럼 돈 벌 수 있고, 쟤처럼 할 수 있는 어떤 희망을 주기 위해서 그런 거잖아요. 이렇게 다양한 파이프라인을 가지고 계시는데, 그 중에 가장 수익이 많이 나는 곳은 통상 얼마까지도 나는지도 말씀해 주시고, 또 애착이 가는 곳도 있다면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세요. 파이프라인을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아서 제가 조금 디테일하게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가지고 혹시 작가님께 배운 싱크와이즈로 정리를 좀 했습니다. 화면도 공유하실래요? 화면 공유까지는 아니고, 아니요. 네. 그 정도는. 알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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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단은 수익이 제일 많이 나는 거는 사실은 유튜브예요. 근데 유튜브는 원래 동영상 콘텐츠 제작 비용 자체가 높기 때문에 제가 유튜브로 치지 않고 저는 처음부터 뼛속까지 블로거기 때문에 블로그로 어떻게 계속 콘텐츠를 만들고 파이프라인을 창출하는지를 먼저 하나 설명을 해드려도 될까요? 일단 블로그로는 비용을 말씀드리자면 웬만한 경력직의 월급보다 더 많은 금액이 들어온 지가 되게 오래됐어요. 그래서 회사를 다닐 때는 월급이 2배였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블로그를 정말 강력하게 추천을 해드리는데 실제로 제가 블로그 강의도 하고 있는데 수강생분들이 하시는 말씀이 인스타로는 조금 한계가 있는데 블로그가 정말 새로운 뭐 커다란 행사를 끌어오는 데는 최고다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근데 저는 블로그가 아직도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하는데 일단 저는 지금 방문자가 한 5, 6천 정도 됩니다.
그리고 예전에 한 뭐 10,000명, 10만 명도 있었는데 요즘은 늘상적으로 매일 한 5, 6천 정도인 것 같은데